또 한 척의 배가 탄생했다. 바다에 배를 띄우기 위해 두 칸이 물로 채워진다. 조선인들에겐 가장 뿌듯한 순간이다. 기분으로 말로 표현을 못하죠. 아마 엄마가 10달 동안 알을 이 가슴에 고이 안고 마지막에 그 출산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국의 조선소에선 하루 걸러 한 척씩 대형 선박이 건조돼 오대양으로 향한다. 한켠에선 선박 명명식이 거행 중이다. I named this ship the Capilara. 1, 2, 3. 또 다른 배의 주인은 일본 최대의 해운회사. 한때 최고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젠 한국에 배를 맡기는 처지가 됐다. 一つは品質、それからもう一つは、国際競争力のある価格、それから我々が希望するそのデリバリーの時期にですね、船を作ってくれると。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된 한국. 지금 한국은 선박 건조율 세계 1위를 달리며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어떻게 세계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250만 평의 울산 조선소. 21만 입방미터급 세계 최대 LNG선이 이곳에서 건조되고 있다. 한쪽에선 땅에서 배를 만들어 진수시키는 육상 건조가 이뤄진다. 원유 탱크선이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한다. 울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제 조선소. 이곳에선 땅에서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배를 짓는다. 한편에선 원유 생산용 해양 플랫폼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사할린 앞바다에 설치된 이 플랫폼 역시 세계 최대 규모다. 또 다른 곳에선 배 두 척이 동시에 진수되고 있다. 선박 물량이 폭주하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동원된다. 세계 조선업체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휩쓸고 있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수주량, 건조량 등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새벽 6시 20분. 현대중공업 하경진 상무가 출근을 서두른다. 조선소로 들어가 곧장 향하는 곳은 구내식당. 회사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사장 이하 임원 부서장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한다. 조선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생긴 현대중공업만의 전통이다. 식사 후에는 간단한 회의가 이어진다. 조선소의 주요 업무와 일정들이 이 시간에 논의된다. 불빛이 오면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긴 하는데 회사 들어서 불빛을 보면 그때부터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조선사업본부를 이끄는 하경진 상무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조선소 현장에서 업무를 본다. 요즘은 15,000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세계 최대 선박 설계 작업에 온 신경을 쓰고 있다.
30년 전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큰 배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 못했다. 지금 저거 전부 다 일체형 아니야. 오늘날의 기술력이 있고 오늘날의 선박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꿈이었고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의 조선소는 낙후돼 있고 모든 연구원 산업 역시 낙후돼 있었고 전부 다 외국의 기술력이나 외국의 기자재에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을 거라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하나의 꿈에 불과했었죠. 당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다른 동기들도 대부분 조선소에 취업을 했다. 그들이 지금 한국조선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서는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해외 건설, 특히 중동부에 있어서 해외로 많이 나갔던 그때 시절이었고 국내 산업에서 종합 제조업체로서 가장 큰 부분이 저희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선공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었고 졸업하는 사람 역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입사를 했었더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조선산업이 시작된 것은 1972년. 울산 바닷가 모래땅에 현대조선소가 문을 열면서부터다. 조선산업을 키우면 나머지 산업도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와 재계의 판단이었다. 이들의 주도하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조선소와 공장이 하나